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2015년 1월 4일 일요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지난 토요일날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저희도 2015년 기분 좋게 좀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잠시 특별문자 접종 내역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자, 2014년 마지막 경마 주간에는 금요일 날은 좀 성적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김주원 의원의 복병마 그리고 저의 복병마가 엮여 들어오면서 배당 막건들이 좀 적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일단은 2014년 특별문자는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도 남들 연말 회식이다 뭐다 바쁠 때 김주원 의원하고 저는 다가올 경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1월의 첫 주 경마일입니다. 자, 화이팅하고 한번 잘 해보자고요. 자, 승부처부터 먼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민태민은 일요일 7경주, 서울의 7경주와 부산의 마지막 5경주를 메인 추천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김주원 의원은 서울의 5경주 그리고 부산의 2경주, 민태민은 서울 7, 부산 5고요. 김주원 의원은 서울 5경주, 부산 2경주를 메인 추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경주의 추천의 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가겠습니다. 기본마 필드의 편성이에요. 자, 김주원 의원 어떤 말을 세게 봐요? 예, 저는 이번마 대동천왕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너무 빠른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발주는 좋은데 선행을 쉽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독 선행 찬스를 잡았고요. 박현우 기수가 지난주부터 애지중지 만지면서 완성도도 많이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미승리마 경주의 단독 선행 찬스라면 이번엔 대동천왕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동천왕이 스피드가 좋아서 앞장도 잘하면 가겠네요. 잘하면이 아니고 가야죠. 웬만큼 대동천왕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12번 조계산입니다. 11월 29일 능력 부진이었어요. 30마신 차이입니다. 대구낭하고 1위와의 도착차가 30마신이 넘으면서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대끼리 팔렸던 K파크와 엇비슷한 인기를 모았던 말입니다. 최근에 지금 33조 서인성 마방이 정말 때려먹기로 유명합니다. 이쿠야스 태워서. 지난주에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여의킹이 보란듯이 선행을 가면서 쌍대가리 왔는데 제가 그때 오발탄을 약하게 봐서 추천을 못 드렸어요. 개인 예상에서는 좀 아쉬움이 컸는데 이 조계산도 외곽 번호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꾸준한 병합 조교를 통해서 걸음의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얘도 승부가 걸리면 혈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뒤에 있을 게 아닙니다. 이번 대동천왕과 함께 앞선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12번을 추천드릴게요. 기본마 편성인데 김주원 의원은 일단 2번 대동천왕, 저는 12의 조계산 2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현장에서 믿음이 가는 말 하나 찍어서 충마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100m예요. 3번 로얄스타를 김주원 의원이 데뷔전 때 세게 봤죠. 예, 세게 봤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별로였어요, 사실은. 뛰고 나서 휴양을 간다는 둥, 다리가 안 좋아서 조교가 약하다는 둥,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조교 때 보니까 봤죠. 예. 너무 그냥 밋밋하게만 했어요. 근데 막상 편성을 보니까 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레이스를 만났어요. 놓고 갈 건가요? 3번 로얄스타? 예, 그럼요. 쌍대가리입니다. 로얄스타라는 말이 다리가 지금 안 좋아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고도 데뷔전 때 후창말들을 대차이로 이기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줬다 이거죠. 이제 향후에 좀 다리가 튼튼해지고 정상적인 훈련까지 실시가 되면은 아주
탄력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3조의 차세대 기대 앞말이 되겠고요. 저의 향후에 상위군까지도 무난하게 질출할 수 있는 능력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충막감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상대마로는 일단 4번 피코오프가 우선입니다. 지금 8마리 경주에 4위 순군에 걸린 말. 최근에 뭐 전력의 안정세는 있어요. 센구미에서도 꾸준히 3, 4착, 5착 이렇게 오가면서 꾸준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외산마 신흥으뜸과의 병합 때도 발걸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3, 4 깜빡이가 좀 가능한 그림 같은데, 김주현 의원은 4번 어떻게 봐요? 예, 저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전개도 지금 피코오프가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3번이 빠르게 선두권을 정리하고, 이제 라스트 뒷심 싸움에서는 4차 승부에 빼지는 않을 거예요. 최선 승부를 해준다라면 후차 코보로는 가장 안정감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3경주는 현장에서, 2경주는 현장에서 좀 확인할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3번 로얄스타와 4번 피코오프의 저배당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인데요. 이 레이스도 방금 2경주와 좀 엇비슷한 저배당 흐름 같아요. 주행검사 때 그야말로 폭발력 있는 스피드와 근성을 보였던 3번마 비트 레코드, 그리고 데뷔전에서 이제 김주원 의원이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바로 입상을 끌어냈던 6번의 템플타운이 깜빡이 막건인데, 자, 이 최저배당을 어떻게 봐요, 김주원 의원은? 예, 가능성이 절반 이상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구동의 축은 당연히 3번마 비트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락캠프톤이라고 이 국내 첫 자마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게 비트 레코드가 되겠고요. 이 스톤캡 계열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조기 완숙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증된 이 혈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 주행 검사를 통해서도 이 확실한 이 완성도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14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기대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훈련할 때 보니까 말이 끝장나더라고요. 진짜 뭐 발이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딱 좋아하는 체형이에요. 저는 최고 큰 발을 450? 450에서 한 7, 80 사이. 3번 비트레코드가 앞선을 그냥 정리하고 템플타운이 날라오는 그림이 일감인데, 자, 깰 수 있는 말 하나 있으면 추천을 하시죠. 예, 직전에 템플타운과 같은 레이스에 나왔던 9번마 프로레이서라는 말도 일단 이 무게에 대한 적응력도 확실하게 지금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래를 아예 한 톨도 안 받고 탈 수 있는 최외곽 번호라면 이번엔 템플타운과 충분히 한번 맞짱을 떠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6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템플타운이 좀 어디가 많이 좀 나쁘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김철우 기수가 또 한 번 타조조교 열심히 만져놓으면서 정성을 들여놨기 때문에 3번, 6번의 최저배당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장산 맨사라든가 여기에 뭐 7번의 에버해피데이도 이번에 말이 좋아요. 그리고 9번의 프로레이서, 지난번 제가 강추를 드렸던 말인데, 이런 애들을 좀 엮어가면서 복승식 내지는 3복승까지도 공략을 할 것이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이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기복형 마필들의 접전 구도입니다. 지금 이게 8번 지상파워하고 12의 키마, 12번 키마가 지난번 동거리에서 2등을 왔기 때문에 두 마리 모두 인기를 좀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마리가 다 부러져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두 마리가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예, 저는 5번마 레크리스를 세게 보고 있고요. 직전에 박병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인기 1위였을 때 이마필의 불안감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뒤로 돌리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기 1위였던 말이 이 5착에 만족을 했죠. 이번에 박태종 기술의 안장 교체인데 난 직전 훈련 때 안 좋았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면서
이 박태정 기수가 이 수요일에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 좋고요. 네, 충분히 이번엔 추임력을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조건이라 일단 뭐 5번말 레크리스를 개인적으로는 강축으로 보면서 저는 후차권을 압축해볼 생각입니다. 레크리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는 6번 야오미라클입니다. 호크윙 자마로 썩 뭐 완성도가 뛰어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야오 선샤인이라고 호크윙 자마 치고는 좀 많이 뛰고 있는 말인데 그 말하고 생김새도 좀 비스무리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솔 오름이라는 해당 마방에 좀 빠른 스피드를 가진 상위군마가 있는데 병합 조교 때 발걸음이 직전 대비 몰라보게 좀 좋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건 야오미라클도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레이스, 이렇게 느린 레이스라면은 라스트 한 발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상 파워와 열둘의 키마 두 마리가 팔리는 경주지만 여기는 정말 까딱하면은 엄청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혼전입니다. 그 중심에는 5번 레크리스, 흙을 안 맞으면 좀 더 뛰겠죠? 예, 그렇죠. 레크리스와 훈련 우스마 6번 야오미라클 두 마리 꼭 배팅권에 포함을 시켜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부산의 1경주네요. 부산 1경주. 전력이 좀 드러나 있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말들이 좀 경주 경험이 없고 여기에 신마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데, 자, 김지훈 의원 어떤 말을 세게 봐요? 예, 7번만 플로이 벨리라는 말이 일단 기대는 게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훈련 때도 좀 조심조심하면서 김정은 기수가 이 훈련을 담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만필은 뭐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세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말인데, 이제 문제는 김종원 기수가 얼만큼 이 기대는 악벽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 걸음을 살려내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훈련을 통해서도 주행 검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손으로 감을 입혀놨기 때문에 실전까지 좀 긴장하지 않고 이 마필 악벽만 잘 유도해 준다라면 데뷔 전부터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의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민은 당일 등 떠밀려서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겠는데 1번 장군봉을 여기서는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봐요. 스타명운과 마천볼트, 원더풀 스타 직전 워낙에 구미가 셌고 또 그 입상을 했던 말들이 저마다 레이스를 잘 풀어나갔던 경주입니다. 그때 제가 장군봉은 느리다, 페이스도 못 따라가고 아직은 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말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조성공 기수 한 장이고요. 이 말이 액톤파크와 디소의 자만데 스피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소통입니다. 이번에 조성공 기수가 아주 다부지게 마음 먹고 말을 만들어 놓고 또 1번 잡았으면 저는 이거 앞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선행까지도 그냥 조성곤이 기승 빠따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장군봉을 이번에는 세게 보겠습니다. 이전치 제가 안 본 말입니다. 이번부터 세게 보셔야 될 말입니다. 1번. 그리고 김주원 의원이 이제 신마진에서 싹수 있는 7번의 플로이 벨리 요마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1번, 7번 기본으로 해서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승부우지 좀 읽어서 최종 막권을 엮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경마의 5경주인데 이게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1호 경마의 첫 번째 승부예요. 예. 승부인데 제가 먼저 간단히 갈게요. 이번 보자르는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스마트 타임하고 보자르 단승식, 복승식 기준 1.5배당이었는데 그 주하고 그 전주, 특히나 그 전주에 점배당이 아주 그냥 팔리는 대로 부러졌던, 그래서 보자르하고 스마트 타임도 좀 사실은 불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 타임 손에 가고 보자르가 따라가면서 그만큼의 전력을 보였다면은 여기는 뭐 묻지마 단독 선행 찬스고 무난히 와줄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원 의원이 아마 얘 놓고 찍어먹는 경주라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각이 있는지, 제가 지금 이거 김주원 의원이 아까도 이제 토요일날 찍을 때도
그런 식으로 각을 풀었다가 제가 이제 꺾어놨는데 일단 2번 보자르 민태민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원 의원. 예, 이번만 보자르를 세게 보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보자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후차권, 특히나 외곽에 몰려있는 마필들이 중점적으로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예요. 직접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이끌어냈던 베스트 가이를 비롯해서 주행 재검 때 거래는 기가 막히게 좋았던 SB 러브, 거기에 뭐 8번마 루나 챔프나 7번마 금빛 비상, 9번마 스타 메이커까지 좀 외곽에 있는 마필들 쪽에 인기도가 집중이 될 수 있는 레이스인데, 이 외곽말들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일단 당일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을 말을 사실상 한 방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이 보자르에 붙여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 막권을 구매해야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 있는 한방 막권으로 승부를 들어가면서 이 불안한 인기만 다 쳐내고요. 안전장치 하나만 걸어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1호 경마 배팅 자금 5경주에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지난번 AS 같은데 맞나?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가요? 세게 봤던 말 같은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한방이 준비되어 있는 승부입니다.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보자르 놓고 가는 거죠. 예, 보자르 놓고 뭐 외곽말들 다 팔려서 뭐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없고 보자르가 부러지길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한 대여섯 배는 나오겠네요. 짭짤하게, 그죠? 더 나올 어깨 수도 있을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팔릴 애 중에 가장 좀 쳐줄 수 있는 인기라. 알겠습니다. 자, 보자르에 붙이는 내용 있는 한방 막권으로 김주원 의원이 이제 첫 승부를 일요일날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현장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 이경주인데 이거 김주원 의원이 연타 승부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서울에 5하고 부산에 2를 연타 승부로 김주원 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3번 디퍼런트 디멘션. 설마 얘를 빼고는 안 하겠죠? 데뷔전 때 보니까 가보명운을 선행 보내놓고 그냥 외곽으로 압박을 하면서 잡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데뷔전 때 보니까. 저는 이거 데뷔전 때 좀 의심을 했던 말인데 엄청나게 능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뭐 편성을 보니까 그야말로 한 두 수 위에 강축 같습니다. 김주원 의원이 왜 승부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경마 5경주에 이어서 부산 경마 2경주까지 김주원이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고요. 5경주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 대가리는 무조건 3번이 맞습니다. 데뷔전 당시에도 가벼운 명운에 붙여서 단통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를 권해드렸던 말이 디퍼런트 디멘션이죠. 이제 막강 능력을 과시를 했고 거리 늘어난 것쯤은 기본기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3번은 무조건적으로 인정입니다. 자, 후차권은 진짜 팔려선 안 될 불안한 인기마 몇 두가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경주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 3번에 붙여서 이번 경주는 단통으로 승부를 볼 거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무조건 10배 이상은 나와요. 이 종합치 인기도에서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심한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강축에 붙여서 무조건 10배 정도는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나 내용 있는 이 복병 한 마리를 강축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5경주에 먹은 작은 가지고요. 여기서 제대로 엎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0배 나올 말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1번 태양의 축복 빼고는 10배 미만 같은데 10배짜리 그냥 사면 되나? 음성 안 듣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한 마리, 한 두 마리 쪽으로 막건이 집중될 수 있는 경우라. 알겠습니다. 자, 3번 디퍼런트 디멘션 강축으로 보고 받치기도 없는 한방? 예, 뭐 받칠 필요가 없습니다. 온리 한방, 오리지널 한방으로 한번 김주원 형이 붙어본다고 합니다. 부산, 서울 오경주에서도 강축에 붙여서 한방 강하게 때리는 거고, 뭐 여기 먹은 거 엎어서 그냥 싹 집어넣으면 되는 경주네요. 예. 부산 이경주까지 김주원 형과 좀 한 배를 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울경마의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스가 어떻게 되나? 뭐 기복마 편성이에요. 믿을 말이 없는 그런 기복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 되겠는데, 자, 김주훈 의원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예, 저는 8번마 당첨 모습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양재철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담당하면서 일단 이 데뷔전을 착실하게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주행 습성과 특징을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순발력이 좋긴 합니다만 짧은 거리보다는 좀 여유 있는 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방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는지 1200m를 데뷔전 경주로 초이스를 했고요. 일단 뭐 편성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실전을 통해 능력 발휘한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고, 거기에 뭐 당첨 모습과 마찬가지로 데뷔전에 나서는 신마도 있고,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양재철 조교사가 잘 만들어 놓고 이쿠야스가 잘 떠먹으면 될 것 같네요. 당찬 모습 46조가 사실 신마 승부가 정말 인색한 마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쿠야스를 태워서 그러한 신마 승부의 맹점을 한번 깨고 나올 것인지 관심이 좀 집중해볼 수가 있네요. 뭐 이거 충분히 뭐 주행검사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쿠야스 안장까지 감안했을 때는 무시는 못하는 전력이 맞습니다. 좋게 보는 게 맞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7번 주얼리 파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디저트 파티의 자마가 되겠는데 힘과 스피드를 두루 겸비한 혈통입니다. 혈통이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말이에요. 525kg의 당당한 체형, 주행검사 때 순발력도 나름대로 보였고, 특히나 4조의 럭키 시스터하고 불꽃 왕자가 내주로 해서 두 마리가 병합을 하는데 외곽으로 그걸 붙여서 한번 병합 조교를 시행해봤는데 성큼성큼 주폭도 좋고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워낙에 탁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5번 희망이라든가 6번 포에버 마운틴, 8번의 당찬 모습 정도가 선두권에 나갈 순발력이 있겠죠. 10번 황룡비상도 그렇고. 하지만 지구력에 대한 부분이 다들 검증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주얼리 파티의 라스트 추입, 저는 이게 현장에서 아마 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판단되고, 워낙에 혈통 기대감이 있고 체형이 좋아서 7번 주얼리 파티가 바로 데뷔전부터 입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마리 모두 김주원 의원과 제 추천마가 다 신마예요. 저는 7번 주얼리 파티고 김주원 의원은 8번 당찬 모습을 추천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말들이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마 두 마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600 경주예요. 이게 지금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지금 많이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핸디가 많이 올라간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별정 5-B형 경주인데, 자, 김주훈 형이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예, 저는 5번만 강은여 장군을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직전 경주도 정궁철 기수가 말을 매끄럽게 탔다라면 좀 더 나은 이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고, 물론 그 당시 우승했던 비카골드가 원체 센 말이 맞긴 합니다만 오마 신차의 도착차를 저는 확실하게 더 좁힐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정궁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 지금 이 강은여 장군의 컨디션이 이 정상치로 올라오면서 예전에 보였던 그 능력 발휘를 다시 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 살아났을 때 아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말 좋아졌을 때 계속해서 뛰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일단 최근 상승세 한 번 더 이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강은여 장군이 이제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였죠. 이세마루에서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부담 능량이 55.5로 안말치고 좀 올라갔다는 거, 그 부분인데, 제가 뭐 최근에 꾸준하게 저도 추천을 드릴 정도로 기본기가 있는 말이죠. 강은여 장군. 자, 저는 1번만 생퍼파이입니다. 휴양 갔다 와서 이제 말이 서서히 제걸음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 기수 안장의 원게이트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고, 특히나 지난주 빨간판 날 때부터 동조의 마피라고 꾸준히 병합 훈련을 시행하면서 발걸음도 좋습니다.
또한 1번 게이트라면은 뭐 선행을 굳이 안 가더라도 안쪽에서 정말 그림같이 후지이가 레이스를 풀 수 있다라는 점에서 1번 샘퍼파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샘퍼파이와 5번 가문여장군 1번, 5번을 기본 막건으로 해서 현장에서 좀 대안에 대한 압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메인 추천이네요. 7마리 뛰는 경주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제가 지금 추천 경주를 잡았는데 먹을 게 있어서 잡은 겁니다. 자, 김주원 의원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7마리 뛰는 경주인데 당연히 배당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팔리는 말이 한 5마리가 팔릴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예, 상당한 혼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마침 또 옆에 계신 민태민 위원님께서 자신 있는 말 한 마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현장에서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6번만 퍼펙트 비카의 상승세를 한 번 더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직전에 선행을 받고 생각보다 걸음이 뭐 아주 인상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주로가 무거웠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어린 말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더 나올 걸음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뭐 빠른 말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할 것 같은데요. 되려 따라갔을 때 더 나은 능력을 보였던 말이 퍼펙트 비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훨씬 더 뛸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비카는 내용으로는 뭐 올해 3세마 대상경주 39조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거기에도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되겠죠. 자, 7마리 뛰는 경주에 3번 제이드런과 7번 황금질주를 제외한 5마리가 골고루 인기를 좀 나눠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좀 액면상 소로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으고 뭐 퍼펙트 비카, 다이아걸, 제로엘준, 무쇠 이런 애들이 좀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여기 제가 내용 있게 축으로 가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기본 능력과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변화된 훈련 컨디션,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말 여기서는 무조건 저는 2등 안에는 무난히 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축으로 해서 인기마 중에 완전히 걷어내고 사는 불안한 인기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딱 기둥 세워가지고 때리고 받치면서 한 2방 내지는 3방 가도 먹을 건 충분합니다. 강한 인기가 실리는 말 중에서 확실하게 믿고 빼는 말, 잡아 빼는 말 하나 확실하게 꺾어놓고 사실상 한 방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막건들을 적당선에서 받치면서 적중은 무조건 이끌어낼 것이고, 주력 막건이 왔을 때는 환수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의 7경주 단촐하게 7마리가 나오는데 민태민이 뭐 럭키 세븐이네요. 행운의 적중으로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많은 관심 현장까지 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하루 전에 본 예상도 지금 녹음을 해두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미리부터 어떤 말이 진칸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4경주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요. 예. 부산 4경주는 국산 2분의 1400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거는 부담 경량이 뭔가 좀 잘못 책정이 됐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어요. 출마표가 딱 뜨면서 비카골드가 52는 뭘까 대체. 아무리 승분전이라 하더라도 9월 21일 날 GC 트로피 경주 별정 5형 경주에서 58을 달고도 현군 능력마들, 비록 안말 레이스였지만 센 말들하고 맞짱을 떴던 그런 말이 지금 52예요. 아주 센 말도 없는 레이스에 52kg. 이게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뭐가 하나 취소됐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이 다들 핸디가 낮은 것 같아요. 마사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일단 12번 비카골드가
충분히 승분전도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김주원 의원 생각은 어때요? 예, 저 뭐 피카골드도 가능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저는 또 다른 예, 노림수가 있어서 예, 그 말을 잠시 후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뭔지 지금 그냥 바로 가죠. 아, 그럴까요? 예, 저는 8번은 파인드림을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개가 나오는 말이 파인드림입니다. 그냥 이번 경주가 선두권을 만인지력이 이끌지, 피카골드가 갈아엎을지, 예, 그 외에 하비스트 타임이나 뭐 어떤 말이 기습을 때릴지, 일단 불투명한 선두권 전개, 거기에 선의권에도 여러 마리의 마필들이 달라붙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 라스트 끝걸음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을지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복잡 난해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주라면은 이 파인드림의 끈기는 충분히 먹힐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2분 승분전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노정호 기수가 아니라 조성공 기수까지 올라탔다라면 이건 뭐 1조 방향에서 상당히 욕심을 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인드림. 비카골드는 저는 뭐 선행을 굳이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 가도 되고 뭐 외곽에서 유연하게 전개에 저는 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깡바닥에서도 9월 21일 날 대상 경주 58 달고 날라왔던 그 걸음이라면은 이게 10월 26일 날 아마 이게 최시대 기수가 너무 과도하게 선두권에 붙여가지고 무리를 해서 그렇지 말 자체는 원판 선행 선입이 다 되기 때문에 52는 그냥 주섭다고 봐요. 그래서 19조 말 피카골드 추천을 한 번 더 드리겠고, 김주원 의원은 1조 말 백광열 마방의 조성공 기수 필승 카드예요. 거의 1조에서 조성공은. 8번의 파인드림. 이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와줄 겁니다. 둘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8번의 파인드림과 12번 비카골드 두 마리를 마감 10분 전 방송에서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호 경마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m 경주인데요. 3군에 강자도 없고, 그래서 국산 마필들까지 눈치 좀 보고 상금 벌려고 몇몇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은 이번 경주를 어떻게 봐요? 예, 혼전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9번마 에이스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장이 이준철 기수로 이제 교체가 다시 됐습니다. 예, 11월 달에 코너 4개짜리 뛰는 거 보니까요, 충분한 가능성을 저는 보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코너 4개짜리 1800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별점 5-2-0이라 다른 마필들도 부담 중량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8경주와 9경주가. 그런데 어쨌든 뭐 부담 중량 측면에서도 에이스 임팩트가 전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저는 이 정도 조건에선 충분히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임팩트 관심 마필로 지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에이스 임팩트가 제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48조와 이준철 기수의 기세가 연말에 상당히 매서웠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그 센 편성에서 라스트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인기가 실려버렸어요. 그때 태속질풍 놓고 제가 메인 승부였고, 김주원 의원도 태속질풍이죠. 예. 리얼텐을 저는 한 방을 일단 때려는 놨는데, 그때 뭐 에이스 임팩트의 태속질풍도 10배 미만으로 뚫려 있었어요, 그때. 그 전번에 뛴 게 있어서, 김주원 의원 얘기대로 1700에서, 코너 4개짜리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단 말입니다. 이 레이스에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누리나래라고 병합을 좀 잘 만들었고, 굴을 좀 인정하는 쪽으로 가겠는데, 후차권에서 좋게 보는 말 한 마리씩 간단하게 언급을 하죠. 예, 저는 브람마 한 마리를 좀 그래요. 이 4번마 빅2는 직전에 5차 만에 들어오면은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기대는 걸 코너 4개짜리에서 아무리 이쿠야스라 하더라도 이건 못 잡아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해요, 기대는 게. 이번에 부담 중량 58kg, 거기에 서승훈 기수가 또 올라탔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빅2의 훈련을 직접 담당했다라면 모를까, 지금 생판 처음 타는 말에 58kg, 그것도 직전에 실패를 맛봤던 1800에 다시 도전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기마로 부각이 된다. 자, 이거는 거품 인기마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마 빅2가 뭐 배당이 높다라면 모를까, 좀 맛없는 배당으로 당일 배당판이 형성이 된다라면 한 번 더 빼고 막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부담 중량이 너무 떠버렸어요. 58로. 그죠? 전번에도 약하게 봤던 말이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 말이고, 4번의 빅2는 저도 동일하게 좀 빼고 싶은 말이고, 자, 한 마리의 추천마를 말씀드리면 8번 장산곤매입니다. 비록 국산마로 외산마 경주에 출전했지만 랭피오자마로서 여기 나오는 웬만한 외산마들보다 혈통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높은 말입니다. 랭피오자마들이 장거리까지 가서도 끈끈하게 뛰는 혈통입니다. 장산곤매가 이게 마감으로 옮기면서 27조 가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말이에요. 매번 조시는 좋은데 강도를 올리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부터 이게 훈련 때 강구보 내지는 스포 훈련을 이제는 시행을 하면서 전력의 변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도를 조금 올려놓으면서 투지나 탄력 모두 좋습니다. 지금 2위 승부에 걸려 있지만 오히려 금주에 국산 3군 레이스보다 훨씬 더 헐거운 레이스를 찾아 나왔다는 점에서 8번 장산곤매 추천마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에이스 임팩트를 놓고 불안마 4번의 빅2를 일단 자르는 걸로 하고요. 추천마로는 민태민이 8번 장산곤매를 여러분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8경주 끝나고 부산 5경주가 맞나요? 예, 맞죠. 이게 하나가 부산이 줄어가지고 하나씩 밀려가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걸 체크를 안 해봐가지고. 자, 어쨌거나 이제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민태민이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 하나, 부산 하나를 1호 경마 추천을 드렸고, 그 부산 경마가 1경주였는데 서울 거보다 더 세게 때리고 싶다라고 작정을 하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히즈 그레이스, 기대한 대로 쌍승시까지 대가리로 와주면서 당시에 단승식 1.2배를 기록했던 예스 인디드가 2등 왔습니다. 쌍배당이 14배, 당연히 주력 막권으로 적중에 성공을 했어요. 이번 5경주도 좋은 내용을 갖고 민태민이 승부를 볼 것입니다. 자, 김종희 의원 생각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5번마 스프링 랄리가 제 1군 첫 무대에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1군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군 최강자라 할 수 있는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는 그런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2000m에서도 직전 여유 부리면서도 막판에 날라왔던 걸음이라면 이번에 뭐 스프링 랄리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도전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 랄리는 당연히 세게 봐야 되겠죠. 직전에 외곽으로 이게 좀 이전 코너 2개짜리에서도 기대는 게 외곽으로 좀 삐지는 악벽이 좀 있어서 코너링이 별로 안 좋았던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2000m 경주의 최상현 기수가 그걸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는데 뭐 여유를 보이더라고요. 첫 거리 치고는 어린 말이 그냥 너무 잘 극복을 했어요. 이번에 김동현 기수로의 안장 교체와 3.5의 감량 2점. 1군 경주지만 저는 5번 스프링 랄리 세게 보는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세게 보는 말이 맞고, 이와 함께 좋게 보는 말은 딱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설프게 바람 잡아줄 불안한 인기말을
완전히 걷어내고 이번 스프링 랠리를 비롯한 나머지 딱 2마리만 가지고 3마리로 경마하는 겁니다. 3마리로 갬블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방 때릴 막권 그리고 대안을 놓고 2방 맞히면 끝나는 경우죠. 받치기로 들어와도 적당히 먹을 게 있을 테고 한 방 주력이 딱 꽂혀버리면은 이만이 그냥 항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들을 좀 걷어내고 딱 3마리로 압축을 해서 부산 오경주 기분 좋게 적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현장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예, 1번마 구덱톤을 좋게 봅니다. 예, 57.5kg. 사실 부담 중량이 너무 높게 지금 올라갔어요.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도 예, 상대적으로 다 부담 중량이 예, 상향 조정이 된 예, 별정 5-B형 경주이기 때문에 뭐 구덱톤 입장에서 57.5kg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 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코너 4개짜리 첫 교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끼워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크야스가 자신 있게만 몰아준다라면 한번 뛰어봤던 거리라 말도 더 잘 뛸 거라 보고 있습니다. 2015년으로 한 해가 바뀌면서 별정 경주에서는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연초에는 3세에서 4세가 되는 말들이 핸디가 가장 불리합니다. 4세 이상마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높은 핸디를 받게 돼요. 별정 경주를 하더라도 마령 중량이 일단 높아지게 됩니다. 4세에서 5세마들이 반대로 핸디에 이점이 있죠. 4세 이상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5세마라 해도 핸디의 증감은 없습니다. 물론 상금에 따라서 벌어들인 상금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크게 4세에서 5세 말들이 좀 부담 중량이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좀 월 연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김주원 의원 생각대로 저는 구덱톤이 비록 3세에서 4세가 되면서 2kg가 오버가 됐어요. 직전 대비해서. 지난번에 한 마신 반을 졌던 구댕굿은 4세에서 5세가 되면서 0.5밖에 안 올라갔어요. 두 마필 간에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의 증감차가 1.5가 있는 거고 직전에 그 1.5가 더 불리한 구덱톤이 구댕굿한테 진 겁니다. 액면으로 보면 구댕굿이 웬만하면 와야 될 경주가 맞아요. 하지만 저는 구덱톤입니다. 김정윤 이거 구덱톤이 앞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무리하게 앞선 추락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리가 거리인 만큼 또 1700의 1번 게이트는 뭐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잖아요. 예, 뭐 이크야스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예, 시원하게 원사이드하게 뽑아낼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노시크림 모어라고 23조의 외산 1군이죠. 최근에 좀 한물 간 말이긴 하지만 외산 1군 말을 뭐 널널하게 압도할 정도로 걸음발 자체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1번 구덱톤이. 그래서 저도 1번 구덱톤입니다. 1번을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구댕굿도 사실 진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수가 없는 사대가 안 맞는 말 중에 하나지만 뭐 사이즈상 버릴 수 없겠고 그 1번, 7번의 저배당 구도를 깰 수 있는 말 하나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예, 3번만 빛나는 새벽이라는 말이 사실 더 나올 거름이 있고 최근 부진은 이제 상태 하락, 거기에 주행 악벽 때문에 이 부진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좋은 경주력을 이끌어내서 말의 기세를 살려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거리가 1700m긴 합니다만 일단 기승하는 기수가 이상혁 기수라면은 직전 김동숙 꼬마 기수가 탔을 때보다는 좀 더 주행 악벽 컨트롤을 매끄럽게 해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막상 따지고 보면 구덱톤도 편성상 지금 인정되는 이 충맞이 원단 능력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새벽 입장에서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놓치기 싫은 한 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코너링이 잘 이루어지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빛나는 새벽, 그죠? 저는 이번 퍼스트 워리어인데요. 계속 허리가 안 좋다고 마방에서 지금 내용이 썩 좋게 안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하지만 직전부터 혀 고정 밴드를 착용하면서 장구류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는 말이고, 키튼스 조이의 자마로서 스피드도 아주 뛰어난 혈통입니다. 일본 구덱톤이 아니라면 외곽의 구댕굿보다는 퍼스트 워리어가 지난번 발주를 봐도 충분히 게이트가 뒤바뀌면 먼저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번에 훈련 때도 상당히 강훈련을 무단히 소화하면서 발걸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퍼스트 워리어의 기습 선행 이런 거 한번 선행을 안유리가 멋들어지게만 초반에 꽂아만 내면은 선행만 딱 트라이에 성공을 하면은 이것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워낙에 구미가 약하기 때문에 2번도 복병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김주원 위원하고 제가 동시에 세게 보는 말은 1번의 구덱톤이고요. 여기에서 무시 못하는 말은 7번 구댕굿. 최고 인기마가 될 것이고, 여기에 복병으로는 안쪽 번호의 2번 퍼스트 워리어와 3번 빛나는 새벽을 추천하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 이제 10경주와 11경주 딱 두 개가 남아있네요. 자, 10경주부터 가겠습니다. 국산 3군의 최단거리입니다. 1200. 별정 5-A형. 증량경주죠, 증량경주. 때문에 3세에서 4세가 된 임페라토르. 최근에 벌어들인 상금도 많고 58이라는 높은 부담 중량 지금 직면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뭐 대가리 팔릴 전망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58kg는 정말 임페라토라에게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험해보지 않았던 높은 부정을 달고 처음 뛰는 레이스라 지금 뭐 임페라토르가 선두권을 주물럭주물럭 할 만한 경주도 아니죠. 빠른 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간의 좀 불안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놓고 때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좋게 보는 말이 뭐예요? 저는 아예 배당을 한번 늘릴 건데 요번에 훈련 제대로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정상적인 훈련 패턴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바로 14주 만에 나오는 오버마 우먼 차트가 되겠고요. 한때 흥댕하는 발바람 라펠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단거리 경주에서도 이 멋진 순발력과 라스트 좋은 끈기까지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말이 우먼 차트입니다. 최근에 말이 안 좋아지면서 조교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면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는데 충분한 휴식기를 거치면서 말도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훈련도 빵빵하게 해놓고 나옵니다. 뭐 지하조 기수가 뭐 아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버마 우먼 차트 당일 현장 내용까지 좀 확인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뭐 놓고 때리든 주력으로 뒤로 돌려 때리든 세게 볼 생각입니다. 우먼 차트가 이제 13조에서 32조로의 마방 이동이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뭐 그렇다고 큰 질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훈련 내용이 김주원 형이 좋게 봤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페이스에서 자력 선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 마방 이동 과정에서의 뭐 잠자리가 바뀌고 먹을 게 바뀌어서 현장에서 그 체중 변동 같은 것들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5번 저도 우먼 차트 좀 좋게 보고 있는 말이고, 저는 이번에 훈련은 간만 봐도 좋은 모습이 없어요. 하지만 경주 조건은 정말 9번의 섀도우 복스가 아주 탁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말도 기본 스피드가 있고요. 이 말은 외곽 번호에서의 전개, 그러니까 흙을 안 맞고 외곽으로 결대로 잘 타주면은 뒷심을 가끔 가다가 보여주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5세가 되면서 이게 앞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말들에 비해서 부담 중량의 이점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송재철 기수의 감량까지. 얼마든지 하이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뭐 비록 훈련이 강도 약하고 그냥 속구보 위주로 가볍게만 훈련을 시행했지만 어디가 뭐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조시가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200이라면은 그 정도의 훈련 갖고도 얘가 뛰던 대로 가닥구대로만 뛰면은 이 레이스에서는 최적의 조건을 좀 만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9번 섀도우 폭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종현하고 제가 추천드린 두 마리는 당일 크게 인기를 모을 말들은 아니에요. 이번 임페라토르라는 강마가 있고 나머지도 좀 고만고만 팔려줄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 5번 우먼차트와 9번 섀도우 폭스 두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10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1군의 2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직전에 베스트캡 팀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1000년 동안의 금화 챔프 두 마리가 8배짜리로 입상을 했어요. 강축이 빠지면서도 8배밖에 배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 두 마리가 아무래도 핸디캡 경주 가장 센 말이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지금 57, 나란히 2kg씩 증량이 된 상태입니다. 두 마리가 일단 세 보이죠? 세 보이긴 사이즈로는.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말을 11번 금화 챔프로 보는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금화챔프의 전개가 가장 잘 나오는 경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금화챔프의 한계 부중은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57까지는 괜찮아요. 그 이상 57 오버가 됐을 때부터는 말이 조금 버거워한다라는 이 마방 내용도 뭐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어쨌든 57kg라면은 뭐 직전 농도의 경주력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어차피 레이스가 이 뒷직선 가면은 막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돌쇠나 매각에 북대풍 같은 말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힐톱이 그걸 또 갈아엎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선취권의 마필들도 빠르게 선두권에 또 합류를 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봐도 뒷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금화챔프가 전개는 가장 잘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1호경마 마지막 경주라서 좀 적중 위주로 여러분께서 방송만 들어도 맞추실 수 있게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충마에 대한 안정감 그나마도 안정적인 건 금화 챔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힐톱도 지난번에 보니까 편성은 좀 약했어요. 그죠? 예. 뛴 상대들은 약했지만 중반에 무빙을 뜨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3코너 때 한번 떴다가 세운 다음에 다시 3, 4코너를 선회하면서 또 한번 힘을 쓰고 왔다라는 점에서 힐톱도 무시는 못하겠죠? 그럼요. 직전에 정말 잘 뛴 거예요. 엑스파일이랑 도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코너 구간에서 특히나 3, 4코너 구간에서 이제 속력을 붙여서 직선에서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브레이크를 한번 잡았다라는 거, 이 마필에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극복해내고 입상을 차지했다라는 부분에 힐톱 역시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체구도 왜소한데 잘 뛴 말이고 잘 뛰어줄 수 있는 준비도 했고요. 6번에 정상비마도 4세마답게 향후의 발전 기대감 또 지난번에 도착 차이가 금화챔프 1000년 동안하고 불과 3마신인데 여력이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부담 중량의 격차가 좀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정상비마도 무시 못하겠죠? 가능한 말이고 그게 1000년 동안도 1000년 동안도 되고 최근에 선입으로 잘 뛰고 있고 일단은 금화챔프를 중심으로 해서 힐톱 6번 정상비마 7번 1000년 동안 이렇게 인기 마필들의 조합을 기본으로는 가져가셔야 되겠는데 자 최대 요주의 복병이 하나 있어요. 자 김주원 의원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최대 복병입니다. 좀 바람이나 덜 탔으면 좋겠는데 이쿠야스의 12번마 통제사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말이 좀 안 좋았고 그러면서 예전에 순발력도 못 보이고 좀 경주를 뒤에서 풀어가면서 약간 좀 말을 아낀 느낌도 있었어요. 통제사가 당연히 승부를 했다 하더라도 최근 상태로는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할 수 없었었고요. 근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일단 뭐 따라가면서도 막판의 걸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또 차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통제사도 정상 컨디션에 근접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나 전개를 그려봐도 지금 뭐 힐톱부터 해서 뒷직선에서 선두권이 엎치락뒤치락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금화챔프가 가장 낫다라고
이 추천을 드렸는데 통제사 역시나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이쿠야스가 이번엔 금화챔프 보고 같이 이 라스트 뒷심을 발휘해 준다라면 두 마리가 동시에 올라오면서 좀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제사를 놓고 한번 때렸습니다. 배당 승부로. 9월 21일 날 말 안 좋은 상태에서 부산 내려갔었고 올라와서는 느닷없이 이금주리수 정말 레이스 거지같이 풀면서 졸전을 했습니다. 이금주리수가 잘못 탔다고 보다는 레이스가 꼬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쿠야스로 바뀌어서 노렸던 건데 상대가 너무 강했다고 판단했나봐요. 아니면 아직 말이 덜 만들어졌다라는 판단하에 한 번쯤에 탐색을 보여줬던 게 통제사라는 마필인데, 자 이제는 김주원 말대로 연글대로 연근말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통제사가 이번 경주의 최대 요주이죠. 복병. 예, 그럼요. 이건 필수 막권용입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11번, 12번 막권은 무조건 사놓고 시작할 수 있는 막권이에요. 11, 11을 놓고 3복승도 해볼만 하죠. 네, 3번에 삼복승. 힐톱, 6번에 정상비마, 7번 천년 동안 3방만 사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11, 12를 놓고 예.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11번 금화챔프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 요주의 복병 12번 통제사를 저와 김주원 의원이 함께 추천을 드리겠고, 나머지 인기마 3번의 힐톱, 6번의 정상비마, 7번 천년 동안 배당의 메리트상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만 압축을 좀 해서 최종 막권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1번 금화챔프와 12번 통제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꼭 사보고 싶은 막권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2015년 1월 4일 경마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